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 윤기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노동시장 대퇴직 시대의 도래와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핵심 주제인 대퇴직시대 논쟁의 각 주장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셋째, 종합 및 결론에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대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노동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최고치인 7.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자발적 퇴직자가 크게 증가하며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명목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만일 이러한 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이른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핵심 주제인 대퇴직시대 논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 공급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 공급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선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노동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12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인 4.0%보다 낮은 3.9%를 기록하여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신규 고용이 억제되고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동공급 부족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이른바 대퇴직시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재의 상황의 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대퇴직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만일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면 노동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입장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일시적이라고 보는 입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자의 상당수가 대면 서비스 직종 노동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면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거나 업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면 계약이 연기되는 등 양육 및 유형에 대한 부담 증가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늦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가계저축 증가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습니다. 경제위기 기간 불확실성의 증가는 가계들의 저축 성향을 높입니다. 거기다 특별실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가계저축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계저축의 증가는 가계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현재까지도 노동 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일시적이라고 보는 이들은 이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들이 소멸된다면 노동 공급이 다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발적 퇴직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자발적 퇴직률이 3.0%를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자발적 퇴직률은 많은 노동자들이 자발적 퇴직을 결심하는 대퇴직 시대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회복 양상이 2008년 금융위기와 다릅니다.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는데 약 79개월이 소요된 반면 코로나 경제위기의 경우 약 25개월이 지난 현재 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임금 상승도 더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이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잉여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 양상의 차이는 노동시장이 금융위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셋째, 코로나19는 노동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기존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음과 질병, 실업 등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본인의 노동 환경을 다시 평가해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자발적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미국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의 조기 은퇴를 부추기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원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보는 이들은 노동 공급의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시장 상황이 미국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에 가지는 함의를 포함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의 높은 자발적 퇴직률은 장기 추세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퇴직률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구인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퇴직 시대 논쟁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전망에 관련하여 세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커질 것입니다.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의 장기화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에 대해 보다 쉽게 임금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없더라도 임금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과거 대비 더 강한 통화 긴축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커진 상황에서 점진적 통화 정책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 대비 더 강한 통화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중립금리 이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시장의 장기적 조정 과정에서 실질 임금이 인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명목임금도 크게 인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목임금 인상은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통화 긴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까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임금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에서도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이 농업 등 일부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영향도 제한적입니다. 또한 최근의 높은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급여 인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들의 정액급여 상승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필요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타당한가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대체해왔지만 이에 상응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속도와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상황은 경기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노동 수요는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